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이강윤의 뉴스 행간입니다. 오늘 고른 뉴스는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중동의 광고를 아주 무더기로 몰아줬다. 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의 한 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 광고 총액의 절반가량을 조선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비는 MBC에 가장 많이 집행됐고 종합편성 채널 광고비는 정부 비판 성향이 강한 JTBC에 가장 적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2010년에서 2014년 정부 광고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대 일간지 전체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 2,428억 2,500만 원 중 조중동 3사의 몫이 1,172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문사별로는 동아일보 401억 3,700만 원, 조선일보 397억 100만 원, 중앙일보 374억 4,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선일보에 집행된 광고비가 가장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동아일보에 책정된 광고비가 조선일보를 추월했습니다. 네. 5년간, 최근 5년간이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회사에 400억 안팎씩이 간 겁니다. 5년이니까 한 해에 한 80억 좀 몰아준 거죠. 8호 40. 80억에서 한 70억 좀 사이가 되겠군요. 이명박 정부 때는 조선일보에 제일 많이 갔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를 제치고 한 4억 정도 차이로 좀 많아졌다 이거고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이런 데들의 몇 조씩에 비하면 이 돈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론사, 미디어 산업 매출 규모 빤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입의 약 75% 이상이 다 광고에 편중돼 있죠. 그게 우리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 이런 게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창립 취지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 회사, 한 신문사의 재정수지, 수입의 75%, 80% 육박하는 돈을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광고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나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 조중동 좀 도와주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무더기로 광고를 갖다 주면 생사 여탈권을 턱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사가 제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죠.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문제는 특정한 몇몇 신문사에서만 이렇게 몰려 있고 나머지 반대 경향의 논조를 유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매섭게 비판하고 하는 곳에서는 미운 털이 박혀서 이제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10분의 1도 못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 독립투사 정신으로 버티는 것도 1, 2년, 5, 6년이죠.
지속 가능한 경영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똑같은 기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한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럼 SBS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와 그렇지 않은 좀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언론사의 기자들, 여기에는 대한 언론도 물론 들어가고요. 동일 연차, 한 10년차 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서 많이 받으면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저희 동네 일이니까 좀 알죠. 생각해 보세요. 동종 업계에서 삼성 텔레비전과 아주 형편없이 좀 후지고 고장도 잘 나고 색깔도 별로 안 좋은 텔레비를 만들어내는 무슨 뭐 오성전자고 있다고 칩시다. 삼성과 오성은 게임이 안 되는 곳이어서 오성은 막 시장에서 외면받고 곧 망할 회사 같으면 삼성전자 직원의 반도 채 못 받는 걸 뭐 그게 엄혹한 시장 논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신문의 기사의 퀄리티는 삼성전자와 오성전자의 현격히 차이가 나는 텔레비전 품질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각이 다르고 분석이 다르고 문제에 삼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똑같습니다. 기자들 주로 이제 기자실에 모여 있고 기자실에 안 모여 있는 기자들이 요즘 자꾸 늘어납니다만 이런 말 있어요. 제가 처음 기자 됐을 때 그 어떤 경상도 출신 선배가 아나 기자는 말이다. 뭐 앉으면 지필, 쓰면 취재, 누우면 기획. 잊어먹지 마라. 뭐 이랬어요. 저희 무슨 그럼 아무것도 쉴 시간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하라는 뜻이었는데 어느 신문사 기자가 되겠다고 시험 단계부터 그렇게 하는 기자들 대단히 드뭅니다. 물론 나는 꼭 한겨레 기자를 할래. 또는 나는 꼭 조선일보 기자만 할래. 그래서 조선일보만 시험 치고 떨어지면 아무 데 돌아보지도 않고 재수만 하고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취업과 이 포도청도 달려있고 빨리 언론 일선에 가서 하고 싶으니까 공고 나는 대로 쭉 다 봅니다. 그러면은 뭐 창덕중학교에서 보았던 얼굴 중앙고등학교에 가서 또 보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서 합격 통지 날라오면 우선 거기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거긴 안 갈래. 그런 기자 전 거의 못 봤거든요. 물론 개 중에는 한두 명 있긴 있어요. 나는 오로지 한겨레만 할래.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나는 스포츠 기자만 할래. 그런 사람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 들어가면 트레이닝 받고 기사 유통 시간, 기사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하는 시간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이른바 기본빵 근무 시간은 다 똑같고요. 특종을 하거나 남들이 안 쓰는 기사를 쓰거나 멋진 기사를 쓰려면 가외 노동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노동시간 길어지죠. 게다가 형편이 안 좋은 언론사일수록 초과수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 잘 대접해주지 못할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기사가 조중동의 기사에 비해서 아까 제가 비교한 삼성전자와 오성전자의 텔레비처럼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동일 노동, 그다음에 동일 결과물의 노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는 많이 난다. 이거는 조금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죠. 그것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게 이렇게 말하자면 광고 몰아주기입니다. 방송 쪽 한번 볼까요?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에는 무려 3,935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방송이니까 역시 단가가 세죠. 비교가 안 되죠. MBC가 1,409억 8,300만 원, 그러니까 1,4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6%네요. 다음 KBS 채널이 2개지만 1TV는 광고 안 하니까요. 1,354억 원. SBS는 사실은 여기는 서울과 수도권만으로 하는 지역 방송입니다. 전국 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SBS 뉴스 보다 보면 뭐 부산 뭐 연결할 때는 뭐 KAN인가? 대구는 뭐 T 어쩌고 광주는 뭐고 이렇게 지역 로컬 스테이션들하고 제휴 관계를 맺어서 하죠. SBS는 MBC나 KBS에 비해서 형편이 많이 다른데 광고비는 거의 비슷해요.
SBS 1170억 8,500만 원. 그러니까 1171억 원이네요. 30%. 그러니까 MBC 36, KBS 34.4, SBS 30%. 이 정도면 거의 다리가 3개인 삼각 정립 아니겠습니까? 종편을 상대로 집행한 광고비 한번 볼까요? 201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3년간 자료가 있는데 166억 6천만 원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물론 여기는 3년치지만 MBC 4년간 들어간 게 1410억인데 종편 4사 다 합쳐가지고 3년간 16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종편들 연 200억 가까이씩 적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망합니까? 쌓아둔 돈이 많아서일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쌓아둔 게 있겠죠. 그렇지만 4년째 해마다 200억씩 적자를 봤다면 800억인데 내년이면 1000억 적자인데 1000억씩 쌓아둔 언론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왜 안 망하는지는 회계학자하고 언론학자가 팀을 짜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고 계속 손해만 나면은 직원들 월급 못 주게 되고 그러다 문 닫게 되는 게 맞죠. 다른 데서는 적자 생존 다 강조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언론사 경영 부문에만 들어오면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경영이나 회계가 투명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방송사별로 한번 볼까요? 종편들. MBN 65억 39%입니다. 최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해온 채널이죠.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하는 채널 A 39억 23.5%. 다음 TV조선 35억 20.8% 21%네요. JTBC 28억 17% 순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집행한 광고비, 그러니까 뭐 기업들 살살살 이렇게 압력 넣어가지고 몰아준 거 말고 정부가 직접 집행한 광고비, 이게 알짜입니다. 왜? 광고비 깎지 않습니다. 단가 그냥 있는 대로 다 셈해서 계산합니다. 왜? 내 돈 아니니까. 지난 5년간 정부가 집행한 광고비는 2조 2254억 원. 이 중 인쇄물 광고가 9023억 원, 40.5%. 가장 많습니다. 방송 광고 5840억 원, 26%. 이건 되게 공익 광고나 해당 기관의 이미지 광고들이 많죠. 옥외 광고, 간판, 큰 건물 옥상 간판, 대형 입간판 같은 거 아시죠? 그게 4,200억 원. 이 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19%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좀 머리도 짧고 목도 두꺼우신 형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 그 그룹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 그래요. 들은 말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음 인터넷 광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터넷이 훨씬 크지만 입간판 5개 광고는 운전하고 어디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 갈 때 한번 보지 시내에서 어디 잘 봅니까? 인터넷 광고가 어마어마한데 비중은 9%, 1998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뭐 5%로 1100원 되는데요. 아무튼 뭐 숫자가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겠지만 요약컨대 조중동 등 특정 논조를 피는 곳에 무조건 몰아줬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과 어마어마한 편차를 벌이고 있다. 심할 경우 약 10분의 1 내지는 8분의 1 수준밖에는 안 줬다. 이런 겁니다. 새정치의원 이 자료를 받은 유기용 의원이 이런 말합니다. 정부의 정책 홍보가 정권의 우호적인 일부 매체에 집중돼서 언론사 길들이기에 사용되고 있다. 무슨 뭐 야당 의원 얘기 같죠? 새누리당 의원 분석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기준으로 착각했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5년간 돈만 탈탈 따져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의 한 축입니다. 이런 거 깨자고 만든 게 대한언론, 진보언론, 독립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같은 곳입니다. 우리 이견이 좀 있더라도 내부에서 건전하고 예의 갖춰서 논쟁하십시다.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판에 뭐 이상한 소리 끼워 넣느냐 이렇게 듣지 말아주시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합심하자. 우리도 사실 형편이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실패하면 고소해야 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만약에 국민TV가 잘못되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의 추가적인 시민의 힘, 시민의 지원, 시민의 노력으로 만들려는 어떤 대안 언론도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잘 돼야 합니다. 김구 선생 남긴 말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 덮인 설원을 가는데 내가 남긴 첫 번째 발자국은 후세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될 것이고 지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조중동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영 문제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입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